전격 비상계엄 선포 진짜 이유 윤석열 대통령이 말했다는 무엇 이겁니다. 자, 공식적으로 이야기한 것은 아니고 일단 오늘쯤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가 나올 걸로 예상이 됐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에서 저희들이 가장 궁금한 게 그거지 않습니까? 왜 심야에 비상계엄령을 선포를 했을까? 왜? 그래서 오늘 대국민 담화에 그런 내용들을 심어서 할 거다는 이야기가 있었지만 오늘 대국민 담화 없었죠. 그리고 오늘 사실 김용현 이 탄핵을 계엄령을 건의를 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국회 국방위 이 현안 질의에 나와서 설명을 하려고 했는데 장관은 사표를 수료를 해버렸습니다. 그 전직 장관에 대해서 안 나갔죠. 이것을 두고 야권과 좌파에서는 왜 입장 표명을 안 하느냐? 윤석열 대통령 대국민 담화한다는 거 왜 안 하느냐? 김용현은 왜 도망갔느냐? 막 하고 있는데 자, 상황 변화가 생긴 거죠. 탄핵을 발의하고 투표를 한다고 투표 바로 이틀 앞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탄핵을 한다는 게 그전에는 여러 가지 다른 이유를 댔지만은 지금 가장 크게 이유를 대는 게 바로 계엄령 발동과 관련해서 탄핵을 하겠다는 거죠. 계엄령 발동에 대해서 탄핵을 하겠다. 이거 뭐 위헌이다, 위법이다 막 갖다 붙이면서 심지어 뭐 내란죄 이런 이야기까지 하면서 어마무시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 계엄령을 발동을 했기 때문에 탄핵할 거야. 이것을 해서 정당석화처럼 2, 3일 사이에 막 추진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를 어떻게 발표를 합니까? 이 문제를 가지고 본인의 한 행동을 가지고 어떤 국정 최고 책임자로서 헌법에 보장된 그것을 집행을 했는데 그거 가지고 탄핵을 할 거라고 하는데 이걸 대국민 담화에서 설명을 할 수가 없죠. 완전히 이제 탄핵 말 한마디 잘못하면 그 탄핵을 빌미로 막 삼을 것이고 예를 들어서 뭐 충분한 국민 여러분께 불편을 끼치더라서 사과합니다 하면은 그래 자 사과했잖아 잘못했잖아 그러니까 탄핵 이런 식으로 나올 거 뻔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대국민 담화도 지금 못 나오는 거고 김용현 전 장관도 좀 무책임하기는 하지만은 어떻게 또 한편으로 생각을 해보면은 아니 지금 탄핵을 그 일 때문에 탄핵을 한다고 하는데 그것을 주도한 장관이 국회에 나가서 야당 의원들이 막 다그칠 텐데 거기 또 말 한마디 잘못하면은 봐 탄핵거리지. 그렇게 되기 때문에 일단 윤석열 대통령이 공식적으로는 내가 왜 계엄을 했는지는 설명을 아직 안 했습니다. 공식적으로는. 그런데 어제 제가 라이브 시간에 막바지에 제가 전해드렸죠. 어제 한덕수 국무총리하고 한동훈 대표, 추경호 원내대표, 그리고 뭐 나경원 의원을 비롯해서 당 중진들이 어제 용산으로 갔습니다. 용산에 가서 윤석열 대통령과 만나서 이야기를 나눴는데 거기서 윤석열 대통령이 왜 계엄을 했는지를 설명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참석자들이 전한 이야기인데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비상계엄 선포를 한 이유에 대해서 더불어민주당의 폭거를 알리기 위한 것이지,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의 폭거를 알리기 위한 것이다. 나는 잘못한 게 없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다고 합니다. 설명을 했다는 거죠. 뭐 다른 말들도 있었겠지만은 참석한 의원들이 이렇게 정도만 기자들에게 전해줬습니다. 1시간 넘게 비상계엄 선포에 따른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눴는데 여기서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서 민주당의 폭거를 알리기 위한 것이다. 자, 저도 계속 말씀을 드렸죠. 탄핵을 선포를 하면서 했던 이야기들, 야당의 예산 폭주, 감사원장 검사 탄핵, 오늘 결국 해버렸죠. 판사 급박, 정부 출범 후 22건의 탄핵소추 발의. 자,
그리고 이 종북 세력이 활개를 치고 있다. 자유헌정 질서를 어지럽히고 있다. 폐악제를 일삼는 망국의 원흉이다. 반국가 세력이다. 자, 이런 것들이 민주당, 이재명의 민주당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인식인 거죠. 그래서 국정을 마비시키니까, 그러면 국정을 마비시키는 데 대해서 우리도 경고를 해야 된다. 우리도 수단이 있다. 정부도 수단이 있다. 그래서 발동한 것이 계엄령이다. 폭거를 또 알리기 위한 것이다. 민주당의 폭거를. 자, 이렇게 설명을 했다고 합니다. 물론 폭거를 알려야죠. 정말 엄청나죠. 엄청난 폭거죠. 2년 7개월 동안 대통령의 손발을 꽁꽁 묶고 유언비어, 괴담 퍼뜨리고 손발을 막 자르고 이재명 살리기 위해서 알려야죠. 폭거를 국민에게 알리고 해야 되지만 그 논란은 여전히 남습니다. 그 방법이 국민에게 이 군인이 총을 들고, 물론 실탄은 없었지만 총을 들고 국회로 진입하는 그런 장면을 보여줬어야 되는가. 이 논란은 남고 그것 때문에 지금 탄핵 정국이 조성은 됐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의 민주당의 폭거,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 결과적으로는 이것이 계엄을 선포하는 계기가 됐고, 그 계엄을 선포를 했다고 해서 이재명이 또 탄핵을 하는 겁니다. 꼬리에 꼬리를 무는 것이죠. 이재명이 이런 폭거를 해서 계엄을 선포를 했고, 계엄을 선포를 했다고 해서 이재명이 또 탄핵을 하는 이 폭거를 또 저지르는, 자, 이 상황인데, 일단은 모레 투표해서 반드시 정리가 일단 돼야 됩니다. 정리가 되지 않으면은 물론 부결이 돼도 또 하겠다는 거죠. 부결되면 또 탄핵은 발의하고 또 발의하겠다는 건데, 뭐 최상병 특검법 부결되면 또 하고 김건희 특검법 부결되면 또 하고 하는 것처럼 되풀이하겠다는 건데, 이제 탄핵은, 대통령 탄핵은 그 특검하고 좀 다릅니다. 이것을 한번 부결시켰는데 또 해서 하고 하면은 민심이 가만히 있지 않죠, 그때는. 그래서 어쨌든 이번에 부결을 시키는 것이 윤석열 정부를 위해서 뿐이 아니고 2년 6개월 동안 이렇게 온 나라를 시끄럽게 만들고 혼란스럽게 만드는 이재명, 조국, 문재인까지 단죄를 하는 길이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게 됩니다. 지금 이 계엄령을 빌미로 탄핵을 하고 이 혼란스럽게 하는데, 일단 7일 날 표결을 하기로 했죠. 이 표결을 7일로 미룬 이유 중에 하나가 제가 이관계라고 말씀을 드리죠. 국민의힘 의원들을 서로 사이를 벌려놓고 하는데, 또 하나 목적이 국민의힘 의원들을 압박하는 겁니다. 협박하는 거. 지금 제명인의 마을이라고 이재명의 팬카페, 거기 가보면은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에게 전화해서 문자해서 막 압박하는 그 방법을 다 적어놨습니다. 그리고 민노총이 박근혜 정부 탄핵 때도 앞장섰었죠. 그 민노총에서 이 문자 폭탄을 보내는 방법,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그걸 지금 민노총에서 사이트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민노총에서 민주당 지지자들에게 민주당 지지자들이 이용할 수 있는 사이트를 만들어서, 그 민노총이 만든 사이트에 들어가면은 국민의힘 의원들 이름이 쫙 있습니다. 그리고 그걸 누르면은 바로 문자를 보낼 수가 있습니다. 108명의 이름이 쫙 있는데 가나다 순으로 그걸 누르면은 문자 메시지 전송 화면으로 전환이 되고, 이 화면 상단에는 해당 의원의 전화번호가 뜨고 문자 메시지 입력창이 자동 입력이 됩니다. 자, 이런 내용으로 입력을 합니다. 자동으로. 대한민국은 유례없는 역사적 순간을 맞이하고 있다. 의원님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민심을 외면하고 윤석열과 함께 탄핵 당하시겠습니까?
협박을 하죠. 아니면 지금이라도 탄핵 소추안에 찬성해서 역사 앞에 당당해지시겠습니까? 국민이 이 의원님의 선택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협박을 하는 이게 지금 사이트를 만들었습니다. 민노총에서. 그러니까 이 기간 동안 이거 하라고 지금 그 시간을 지금 모래로 늦춘 거죠. 그리고 이거는 그 번호를 다 공개하면은 이건 개인정보보호법에 위배해야 되는데 지금 그런 거 따지지 않습니다. 전화번호를 무분별하게 공개를 하고 폭탄을 보내도록 문자 폭탄 보내는 이것을 하기 위해서 지금 시간을 또 하루 정도 늦췄다. 당초 내려서 모레로 그런 분수까지 나오는 상황입니다.